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커피 두세 잔 마시고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미국 시장은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또 하락했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다이버전스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한국 시장 옵션 만기주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시황은 위클리 격으로 조금 깊게 써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정말이지 금요일만큼은 폭등하리라 생각을 했고, 다행히 2포인트 넘는 캡 상승이 나와서 오케이 안심을 했으나 395.60까지 순식간에 숏 커버링이 나오고 나서는 시장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상승 갭을 모두 메워버렸죠. 상승 갭을 메우고 재상승하려면 이러한 흐름이 아닌 천천히 눌렀다가 한번 언더슈팅이 나온 모습으로 갭 메우기가 나와야 이상적인 모습인데, 5분 만에 갭을 모두 메운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5분에는 전일이 중심선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 5분, 그러니까 개장 후 15분 만에 무려 고점 대비 5.5포인트를 스트레이트로 내리까서 의학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하락에서는 스탑로스에 걸리지 않았으나 다음 15분 동안 반등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다 빠져버렸죠. 그렇게 9시 30분까지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추가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 30분에 또 시장을 밀어버리게 됩니다. 역시 또 선물 미결제 약정은 감소했고, 그렇게 오전 10시 8분 387.90이라는 나름 황당한 저점을 찍는 동안 선물 미결이 전혀 증가하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그 며칠 견디지 못하고 다 풀리는구나 싶었는데요. 그나마 그 뒤로는 다행히도 이 조심스럽게 반등이 진행됐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에 따라서 시장은 의미 없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오늘의 시장의 흐름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수급 앞에는 깡패가 없다고 오늘 연기금이 현물을 무려 2천억이나 팔았습니다. 어제 오늘 연기금이 연속으로 해서 총 3천억이나 현물을 매도했는데, 이러한 현물 매도만이 과연 시장 하락이 주범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왜 오늘 하락이 나왔는지 델타원이 견해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시장 하락의 주범은 3만 계약 넘게 풋옵션을 빠르게 매수한 외국인들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선물이 시가 갭상승하고 풋옵션이 과도하게 빠져서 출발하자 잽싸게 풋 매수를 대량으로 함과 동시에 선물을 들이다 때려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풋옵션을 워낙 저가에 매수를 해서 그게 선물 매도와 함께 결합되자 감마 엣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다 죽은 375 풋옵션도 벌떡 살아났죠. 그렇게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10시에는 그동안이 지지선이었던 389선마저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11시부터는 시장이 조심스럽게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을 매수하면서 올라온 것이고, 그들이 선물 매수를 반납하자 다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제자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월물 특징이 계속 상단을 제한받고 하단에서는 추가 매도가 나오지 않는, 해외 시장이 계속된 상승에 따라서 우리는 갭 상승 후 음봉 얻어맞는 것이 반복돼서 극심한 양매도 장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장중 진폭 자체가 적지 않고 또 의도적인 감마 스퀴즈를 만들어내기 위한 빠른 속도의 선물 매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장중 매매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마저 이렇게 밀어버린 것은 이번 물에 대량으로 풋옵션을 매도한 개인들을 스트레스 주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지만, 개인들이 어제만큼은 풋 매도를 거의 환매하지 않고 버텼어요. 다행히 미국 시장이 전일도 상승 마감을 해서 야간 선물 옵션이 상승해서 끝났는데, 글로벌 변동성이 바닥을 친 것일 수 있어서 월요일이 우리 시장 대응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제도 홍콩 지수 선물이 야간 세션에서 또 밀렸죠. 계속 아시아, 특히 중화권 증시 눌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물 ETF인 EWI도 하루에 500억씩 환매가 나오는 등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매도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다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이따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도 상승을 해서 역사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미국 세션에서부터 시작된 변동성 상승은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변동성 상승이 다음 주에 주가 지수를 누르거나
더 오버슈팅해서 당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요일이 시장 하이라이트는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통화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미국 10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을 때 도대체가 논리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고용지수는 컨센서스를 훌쩍 상회해서 석 달 만에 가장 잘 나온 53명, 1000명이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채권이 눌리고 달러도 강세가 났어요. 미국 지표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잠깐만 눌렸을 뿐 그 폭도 크지 않았고요. 미국 세션 들어서는 다시 채권이 살아나면서 사실상 종가 고가의 폭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최근 나오는 미국 지표들 하나같이 좋죠. 신규 실업 수당 건수도 계속 감소 중이고 서비스업 지수도 울트라 서프라이즈, 논팡도 폭등. 헌데 어제는 왜 달러 강세가 잠깐만 나왔고 끝까지 달러가 죽었을까요? 이걸 일종의 달러 스마일이 끝났다고 보는 쪽도 있어요. 달러 스마일이란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서 달러 강세가 나오고 또 경제가 너무 좋아도 미국 같은 선진 경제가 월등히 좋으니까 달러 매수 수요가 몰려서 달러 강세가 나오는 일. 그런데 그 달러 스마일이 정점을 치고 내려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채권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유럽이 장기 국채였는데요. 목요일에 있었던 난데없는 영국이 금리 동결 그리고 양적 완화 지속에 채권 시장이 뒤통수를 빵 맞으면서 글로벌 채권이 급격한 숏 커버링을 가져왔고 그래서 유럽 국채가 다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도 함께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투자 전략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 장기 국채의 초강세를 숏을 쌓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채권 시장을 계속 변동성 장세를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10년물 국채를 포함한 장기 국채 입찰이 있어요. 화요일에는 또 미국 PPI, 그리고 수요일에는 CPI가 있죠. 이들 이벤트가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저는 미국 국채도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 국채 선물 매도 찬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 어제 드디어 미국 증시도 단기 변동성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 미국 증시 변동성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러한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장기 채권 매수세를 자극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 또한 총평 때 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커머디티 좀 얘기해 볼게요. 어제 커머디티 시장이 가장 큰 이슈는 골드였습니다. 골드와 실버 같은 귀금속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구리는 일주일 내내 톤당 9,500달러를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 하면서 따주기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골드의 상승은 이 채권 시장이 숏 커버링과 함께 연계해서 움직였다고 보는데요. 미국 논판 발표가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골드도 순간 강하게 밀렸는데 미국 본장 시작과 함께 채권이 숏 커버링이 이어지자 골드도 숏 커버링을 이어갔고요. 유럽 세션 오후 세션에서는 이 오버슈팅을 거듭하면서 1810달러 넘기고 종가 고가인 1820달러까지 조정 없이 끝까지 당겨서 있습니다. 기름 또한 미국 세션 초반까지만 해도 이 79달러대에서 움직이다가 유로화도 살아나고 커머디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80달러를 회복한 뒤 유럽 마감 때는 순식간에 81달러까지 회복한 뒤 종가까지 81달러 이상을 지켰습니다. 자, 유럽 세션을 정리하면 채권 숏 커버링이 가장 큰 화두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자산들이 함께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세션은 논팜이 잘 나오면서 다우지수 선물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도 고르게 플러스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흐름은 달라졌는데 핵심은 어제의 상승 약발은 30분밖에 안 통했다는 것입니다. 한 주 내내 달려온 것에 대한 피로도 있겠지만 워낙 낮은 가격에서 변동성 선물 거래가 시작됐던 것을 새벽 0시 이후에는 변동성 선물 커버링이 시작됐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동성이 살아나자 결국 변동성 매수에 대한 현물 매도 해지가 들어와서 지수를 누르기 시작했으며 유럽 세션 마감하자마자 언더슈팅이 나와서 나스닥 지수는 새벽 2시 30분에 고점 대비 거의 1%를 밀어버리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추격 매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단기 매수를 해야 한다고 멤버십 게시판에 장중 브리핑을 통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변동성이 상승을 하였다고 하지만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고평가 상태였고 그 당시 변동성을 고려하면 일중 진폭이 고저 대비 1%가 목표 가격이었기 때문에 추격 매도의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는 그 주가지수 선물 시장은 방향성 없는 흐름으로 나름 반등을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끝까지 고점을 유지했죠. 금요일이 미국 시장 흐름은 몇 가지 시사한 바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 최근의 상승을 이끌었던 개별 종목 숏 커버링 장세가 어느 정도 다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테슬라 내재 변동성도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고요. 엔비디아는 주가도 고점을 찍고 밀렸죠. 물론 어제의 나스닥 일봉 윗꼬리로 시장이 하락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전히 신고가 경신을 할 수 있는 후보군들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숏 커버링으로서의 상승은 이제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월요일 개별 빅테크 종목의 변동성을 더 관찰하고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제 준비디오, 모더나, 머크 이런 이른바 코로나 주식들이 완전히 패대기가 쳐졌는데 코로나 탈출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가 5거래일 연속 강력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업 지수 신고가 갱신 같은 이 코로나 탈출에 대한 도장을 또다시 찍어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제 소비재 업종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변동성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0시 30분 이후로 변동성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수가 슬슬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새벽 2시 30분에 지수는 장중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권까지 도달합니다. 근데 그때 기록한 변동성 선물 가격이랑 장 마감 때의 변동성 선물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지수는 꽤 많이 반등을 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성이 바닥이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것도 다음 주에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일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변동성이 오른다고 해서 지수가 마냥 내린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또 단순한 외봉으로만 시장이 꼭지를 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가권에서 며칠 동안 양 만들면서 내려와야만 진정한 꼭지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없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굵직한 경제지표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그냥 가벼운 조정 정도가,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양 흔들기를 하면서 진짜 조정이 나오려면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콜옵션 매도를 쌓아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과도하게 롱을 외쳤던 것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응징을 당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아프고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항상 시장이 오른 것이지 저희 아집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기대했던 거는 금요일에 그 대만 시장 움직인 것처럼 점진적인 반등이 나와서 한 1% 정도는 상승해서 마감할 거라 봤어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결국은 이번물 끝까지 양매도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확인됐을 수 있군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정말 양매도일까? 왜냐면 주봉으로 지금 5주째 연속 도찌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한 주 동안 응징을 당 것에 대해서 더 견디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포지션을 변환해서 스프레드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시장 등락에 별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되는데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강한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센티먼트가 지금 워낙 좋지 않아서 한번 밀어버린다면 다음 한 주 초반에는 언더슈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물에 대해서는 그냥 스프레드 전환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고 월요일만큼은 코스피 시장은 한 발짝 물러서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홍콩 주가지수 선물이 미국 세션에서 저가로 처박혀서 마감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월요일에 아시아권 증시가 언더슈팅 나고 또 화요일 새벽 미국 증시마저 눌려서 끝난다라고 하면 화요일 정도의 아랫꼬리가 우리 시장 만기일까지 사흘 연속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건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만약 월요일에 바로 올라버린다 이러면 기존 스프레드의 이익만 가져가고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달러가 의미 있는 고점을 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번에 주요 커머디티 통화들이 눌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전반적인 비달러 바스켓들이 반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번 장중 조정은 있을지언정 여전히 커머디티 강세 그리고 유로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CME 아시아 세션이 한국 시간 8시 오전 8시부터 시작을 해요. 미국 증시도 서머타임 해제로 밤 11시 30분에 본장이 개장하죠. 이제 슬슬 해외 시장 보기에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구간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고민해 볼 건데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 주말이 이렇게 훌떡 지나가는데요. 체력 잘 충전하셔서 만기주 대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델타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